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 그대로 제1차 우리 전한길 뉴스에서 진행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날짜가 2025년 4월 2일 D-2 이틀 뒤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러니까 선고가 나는 날입니다. 이틀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한민국 국가도 국가도 이미 정치 경제 너무나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반쪽가 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인용해서 파면시켜라.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럼 나라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두 조각 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그래서 전한길 뉴스가 지향하는 바는 언제나 정직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킨 원흉이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워낙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갈라졌고, 왜냐하면요, 생각해보세요. 2024년 12월 3일날 비상겸이 있었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갈라진단 말이야. 그리고 탄핵 정국이 거의 이제 120일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갈라지는데 왜 그럴까? 이래서는 저는 원인이 진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자기 언론사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특정 A라는 언론을 보는 사람은 그쪽으로 기울고 B라는 언론을 사람은 이쪽으로 기우니까 갈라진다 이런 생각에서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우리 전한길 뉴스가 지향하는 바는 오직 진실되게 국민들에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자라는 취지가 전한길 뉴스 만든 이유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은 비상계엄에서 탄핵 정국까지 지금 120일 됐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대해서 각각 이제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기자분이요. 지금 지극히 민주당 편향된 지극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기자분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전한길에 대해서 물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할 정도의 질문이 오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또 말을 답변 드리는 형태로 해가지고 크게 5가지 주제, 6가지 주제로 나뉘어 갑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1번 관련되는 것과 2번 관련되는 것은 이제 D-2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틀 전에 지금 이제 난립니다. 한쪽에서는 파면될 거라고 언론 플레이도 장난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다 서로 자기 유리한 대로 막 해석하고 또 한쪽에서는 막 선고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이런 주장도 하니까 이런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점에 대해서 지극히 편향적인 민주당, 지극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면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마련했습니다. 네, 기자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야 되나요? 처음이라도 저도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네. 맞죠? 네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틀 뒤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네. 선고가 되게 되는데 전한길 강사께서는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사실 그 제1차 기자회견에 날짜가 4월 2일이거든요. 이틀 뒤에 4월 4일이면은 이미 알려졌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드디어 나게 돼 있죠. 현재 언론에서는 다들 난리죠. 과연 파면될 것이냐 아니면 직무복귀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들 다 다릅니다. 사실은요.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국민들이 저는 지금까지는 탄핵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데 두 조가 났더라도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희생하더라도 욕먹더라도 국민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대한민국 대토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도 얼마나 어려우며 지난 4개월 동안 탄핵 정국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러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먼저 호소하고 싶고요. 어떤 쪽 결정 나오더라도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무조건 어떤 결정 나오더라도 승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아직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국회의원 안에서 민주당 의원 안에서도 막 유혈 사태 일어나면 책임지겠냐 이런 식으로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까딱 잘못하면 내란 선동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과연 민주당이라면 그래도 공당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당으로서. 그렇다면은 국민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한다면은 전한길이가 아까 이야기한 게 상식 아닌가요? 이게 위대하거나 훌륭한 생각이 아니고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상식선에서 국민 여러분 이제 어떤 쪽이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우리가 통합해 가야 됩니다라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처음에 화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탄핵 인용 4 그리고 각하와 기가 합쳐서 4 해서 4대 4로 저는 기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유는 제가 앞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후 변론이 2월 25일 날 끝났고 한 달 넘게 동안 지금 평일을 거치면서 선고가 늦어졌잖아요. 왜 선고가 늦어졌죠? 원래 진작에는 윤석열 대통령 빨리 파면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빨리 서둘렀잖아, 처음에는. 예?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늦었지? 그 말은 파면, 그 인용 파면하고자 하는 그 입장의 의도대로 안 된다는 뜻이 안 돼. 안 되니까 계속 결정 못 하잖아. 그 결정을 하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선고하자라는 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거든요. 문영배 다 알려진 바로는 이미 좌편향되고 민주당 측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였으면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했죠? 중간에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40명 임명이라 한 명이라 하는 게 인용한 사람이 였으면 안 되니까 채우려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퍼즐이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40명 임명이 예의치 않고 더욱이 4월 18일 되면은 문영배와 이미선이 이제 은퇴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퇴직하잖아요. 퇴임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우왕좌왕이잖아요. 우왕좌왕하는 쪽에 그만 하다가 지난 주말에 결정적으로 안에서 이제 이것도 내부 언론에 공개된 거예요. 김복형 이쪽에서 조한장 쪽에서 완전히 감정이 크게 다르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봐도 이런 거는 제 추측이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쪽이 기존에 이진수 방통위원장 그 탄핵 선고할 때도 4명이 이쪽 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이 4명이 빨리 밀어붙이기 위해서 인용하자고 막 하는데 40명 임명 안 되니까 예의치 않게 되는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김복형, 그 다음에 조한창, 정영식, 김영두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뭐하냐 이거? 뭐하냐 우리가 평의 과정에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공개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이러다가 뭐냐면은요 결국은 이미선하고 그 문영배가 이제 퇴직할 때 다 돼야 되니까 이건 난장판이 되잖아. 그 안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참다 안 돼가지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결정하자. 왜? 그 안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난길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빨리 선고해달라. 두 번째도 빨리 선고해달라. 세 번째 빨리 선고해달라 그랬거든요. 40년 왜 기다리냐고. 이쪽이 민주당에서 기다려 하잖아요. 왜 기다려야 되는데? 9명이 돼야 되니까 웃기고 있네. 박근혜 정부 때도 8명에서 100% 8대 빵으로 인용했잖아요. 파면시켰잖아. 지금 가능하잖아. 왜 40명이 되는데? 쓸데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봐요. 이럴 때 이제 야 큰일 났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명 임명해도 안 될 숫자가 된 거야 지금. 40명 임명 자 4대 4잖아요. 예를 들어서 4대 4면은 40명이 오더라도 5대 4가 되잖아. 그래도 한 명이 모자라.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6명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인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40이 오더라도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알았다. 결국은 4대 4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에서. 그래도 네. 헌법재판소가 국민 분열을 우려해서 네. 뭐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8대 0으로 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런 좋은 지적인데 이거는 순수한 전환기의 생각인데요. 자 봐요. 자 제가 뭘 요구했냐면 예전에 이미 한 달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이한 재판관 몇 명 있었죠? 이미선이나 정계선 같은 경우 가족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10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그들도 알잖아요.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지난길에 이야기했거든요. 뭐냐면 이제 아예 재판 진행 과정에 8가지 문제가 10가지 위법사항이 생겼으니까 이거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각하를 해버리면 돼. 각하. 이건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그 재판소의 선고에 대한 그 구성요건, 탄핵에 대한 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봐요. 편결해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4대 4잖아요. 이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6명이 안 되니까 4대 4니까 기각 되잖아요. 각하도 기각이 포함되어가지고 기각.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금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분열되잖아. 여기에서 저는 의외의 돌발 변수가 뭐냐면은, 어차피 인용은 안 되니까 차라리 이 4명 불이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제가 문제점 있다 그랬잖아요. 이들도 요거하는데 먹으려면 에라 모르겠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각하를 해버리자. 8대 빵으로 각하처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자기들도 10가지 위법사항도 면책이 될 수 있고 국민통합에도 기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8대 빵으로 각하될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에 4대 4, 5대 3 어떤 것이든 간에 저는 4대 4 기각 아니면 8대 빵 각하. 그렇게 해서 결국은
4월 4일 날은 대통령 직무 복귀하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역사 강사로서 가르칠 때 비상기업 며칠이죠? 1, 2, 3. 2024년 12월 3일 1, 2, 3이잖아요. 또 내일 우리 이 4월 4일이 비상기업 선포하고 딱 123일이에요. 1, 2, 3이에요 또. 123일째거든요. 1, 2, 3에서 시작해서 1, 2, 3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4월 4일 날이니까 4대 4.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늘의 참 묘한 조화를 그날 아마 다 보게 되지 않겠나 싶고 저는 그러면 전환기가 주장하던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은 전환기를 승리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승리 패배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 국민은 하나고 다만 언론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 찍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언론 때문에 국민들이 그 언론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돼 가지고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이든 믿든 지지했든 안 했든 간에 다 그 마음은 선하고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어떤 결정 나오더라도 저는 절대 전환기가 승리했다. 이런 말 안 할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 하나다. 통합합시다. 국민 여러분, 전환기를 지키고자 하는 게 뭐죠?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경제 살려내자. 국민 통합하자. 이런 걸 제가 꼭 모든 국민들, 특히 2030 세대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